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역대 최대인데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률이 역대 최대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9,760원입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182만원가량 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 인상률은 10.9%, 2020년 인상률은 2.9%로 떨어졌고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1987년 이후 역대 최저인데요. 현재 경기 악화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영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욱 많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구직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예산을 뛰어넘어 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더욱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듯 보입니다. 또한 올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과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고용보험기금 예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어떻게 개선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만 1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5년간 5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1만 3천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최초 실업급여 수급 후 7개월가량 일하고 퇴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여 자율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 퇴사를 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정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데요.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체불이 된 경우인데요.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인데요.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진퇴사에 의해서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열 번째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11번째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업장의 양도, 양수, 합병 등과 사업장의 업종 전환, 직종 개편 등으로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기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이처럼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